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어떻게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참 변화무쌍한 그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지난주 초에는 마치 월요일, 화요일 날은 뭐 20도에서 25도를 넘나드는 날씨로 5월 중순의 날씨를 보였죠. 일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비가 오고 날씨가 확 떨어져서 이제는 4월 예년의 날씨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뒤쪽에 양재천이라는 좋은 그 공원 같은 곳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를 저녁마다 저는 산책 겸 운동을 나갑니다.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나가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적응이 됐는지 그날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꽃들, 오만 철쭉, 개나리, 벚꽃, 여러 가지 꽃들이 펴서 이 냄새도 너무 좋고요. 오랜만에 마스크를 살짝 벗어봤는데 온갖 풀냄새가, 그리고 꽃 냄새들이 코끝을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 떠드는 소리, 제잘제잘 되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새소리도 들리고.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제 집 근처에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가 보시나요? 한번 요즘 마음에 이제 여유가 없으시다고 하지 말고 여유는 내가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잠시 한 5분 정도 눈을 감고 이 시각이 아닌 다른 그 후각, 청각,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촉각, 그 다음에 이 그 미각,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 내 주변의 모든 이 느낌을 한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36강 두 번째 기적,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29살까지 열심히 힘든 어린 시절을 지나 열심히 살다가 뜻하지 않게 병을 얻어서 투석을 받게 됩니다. 투석을 받고 2년 동안, 1년 후에 두 눈을 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죽을 고비를 이제 맞이해서 어머니 강제 퇴원에 의해서 이렇게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을 맞이해서 겨우 재활을 하게 돼요. 재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또 재활 과정에서 이 안마라는 좋은 기술을 이 교육을 받게 돼서 자격증을 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여러 가지 기술을 교육받아 어느 정도의 이제 치료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또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투석받을 때 투석받는 그 개인병원에서 아는 누나를 만났어요. 그 누나가 저보다 이제 9살이 많은데, 저는 맨 처음에 투석을 받고 1년 후에 실명한 케이스인데, 그분은 맨 처음에는 그 실명을 하고 나중에 1년 후에 투석을 받는, 저하고는 반대 케이스더라고요. 그 누나하고 이제 어쨌든 서로 아픔을 알기 때문에 위로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친하게. 그러던 중 어느 날 누나가 저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혹시 본인은 뇌사자 이식 신청을 받을 건데, 신청을 할 건데, 혹시 오리배 너도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는 저는 이 이식이라는 거를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기적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조금 몸이 괜찮아지면은 안마,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누군가한테 나도 도움이 되고자 안마 봉사를 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마무리 짓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누나의 권유는 물론 어머니의 권유로, 아직 젊지 않냐, 아직 젊은데 그런 그 생활을 계속 그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 혹시 모르니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늘의 뜻이다.
한번 신청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누나도 집이 이쪽 강남 쪽이거든요. 근데 그 누나는 신촌에 있는 모 병원에 거기 이식센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식센터가 있는 병원에서 이식을 해주는데 그 누나는 신촌에 있는 병원에 이식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밖에 없고 어머니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신청이 한다 그래도 케어해 주실 사람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신청까지 할 수는 없어서 집 근처에 일원동에 아시겠지만 큰 병원에 거기도 이식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고 각종 검사를 받아요. 이식이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합한지 받고 여러 검사를 받은 후에 나중에 이제 이 코디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가 걸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에 충치가 있어 치아에 충치가 있어도 안 되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식을 하게 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식을 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 각종 검사를 받고 이제 신청을 한 후에 이렇게 집을 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일상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저도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청한 지 12일 만의 일이었어요. 12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도 저녁을 먹고 이른 저녁을 먹거든요. 그럼 속이 일찍 저녁을 먹으니까 좀 늦은 저녁 때문에 좀 출출해요. 저희 집에는 8시만 되면 이렇게 종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두부 파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그 간식거리를 팔아요. 그날도 이제 어머니한테 출출해서 엄마 우리 감자떡이나 먹을까? 해서 어머니 감자떡을 이제 사러 갑니다. 근데 전화가 와요. 따르릉 전화가 와서 받았죠. 더듬더듬 하면서 전화 저편에서 어느 한 여성의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거기 혹시 오리배님 댁인가요? 네 맞는데요. 여기 무슨 병원인데 혹시 저녁을 드셨나요? 그러더라고요. 네 먹었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지금 그 이식을 받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생각은 갑자기 느닷없이 이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이게 이식 신청을 하면은 짧으면 3년, 5년 이상은 평균적으로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일밖에 안 됐는데 웬 이식 얘기가 나올까?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순간 생각나는 게 이식 받을 땐 감기도 걸려도 안 되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안 되고 치아에 충치가 있어도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충치 필요가 필요했어요. 감기나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충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죠. 전에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이식할 때 충치가 있어도 감염에 의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식이 힘들다.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충치는 아직 치료가 안 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 사이 전화 통화하는 사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도 무슨 전화냐 그러길래 이래 하니까 어머니도 순간 믿기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감자떡 사온 거는 생각 안 하고 서로 긴가민가 계속 얼굴만 쳐다봤어요. 믿기지가 않았죠. 3년에서 5년 평균이 그런데 그 이상 기다려도 이식이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니까 기대를 했죠. 근데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실망감을 더 하겠죠. 기대를 한 만큼 그대로 잠이 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7시 넘어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8시에 항상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를 받았죠. 근데 어제 그 목소리예요. 근데 처음 말하는 게 받자마자 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식사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식사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은 수술하려면 금식을 해야 돼요. 8시간 이상을. 어제 다행히 감자떡을 안 먹었잖아요. 깜빡 잊고. 그래서 얘 안 먹었는데요. 그럼 빨리 간단한 짐만 챙겨서
와라. 이식이 결정났다. 이식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순간 저도 어머니하고 상차리다 말고 대충 짐을 싸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제 입원 수속을 밟고 딱 들어가니까 이제 각종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저녁에, 그러니까 병원에 간 시간이 한 10시? 9시 반 그 정도 될 거예요. 각종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온몸에 다 소독약을 발라요. 일일이. 몸에 그 알코올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복을 하나 입고 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간호사가 오더니 링겔을 꽂아주더라고요. 링겔을 꽂고 하는 말이, 그때가 이제 11시였어요. 이게 지금 이식을 한다고 다 준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이, 뇌사 기증하실 분이 신장이 괜찮아야, 이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장기 파열이 있으면 이게 신장을 개복해서 신장이 상태를 보고 결정을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준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1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기다린 게 저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병실 한 명이 더 기다린 거예요. 사람의 신장은 2개잖아요. 그러니까 1인한테 신장 하나만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장이 저는 3개예요. 기능을 못하는 신장 2개와 기능을 해주는, 이식한 받은 신장 이렇게 3개. 적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능을 못하면 이게 퇴화가 됩니다. 장기가. 그래서 아주 쬐끄맣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신장이 지금 기능할 수 있는 신장은 하나, 그 다음에 기능을 잃어버린 신장은 2개. 그래서 3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딴 병실에도 한 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난 후에 얘기가 들어옵니다. 신장이 이식이 결정났다. 신장이 멀쩡하다. 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제 그때 그분이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또 적출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장 같은 경우는 4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이송을 해서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고 다행히 와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이제 코에다 튜브를 끼고 이제 병원에 이제 수술실로 이식을 받기 위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처럼 첫 번째 기적은 죽었다가 저승사자를 보고 죽었다 살아나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뜻하지 않게 하늘의 운에 맡기듯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식한 그 중에서 12일 만에 뇌사자 이식이 기생자가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제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두 번째 기적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꼭 기적이라 그래서 정말 너무 큰 기적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기적을 다른 말로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선물도 뜻하지 않은 선물. 내가 생일 때나 기념일에 대해서 받는 선물은 그래도 기대는 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기적이라는 거는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주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한테 뜻하지 않게 주는 그런 하나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적은 누구나한테, 그 특정인이 아니에요. 누구나한테 일어나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인생의 진리는 한 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고갯길 같다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듯이, 살다가 보면, 열심히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이런 뜻하지 않은 선물도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불행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행 뒤에는 분명히 선물도 올 것이고 행복이 올 것이고, 행복 뒤에는 또 뜻하지 않은 불행도 옵니다. 그걸 얼마나 잘 내가 대처하냐가 중요한 거죠. 앞서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물들은 그만큼 내가 인생을
사로운 가치만큼 이 선물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의 진리가 뭔지. 희노애락이 모두 섞여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뜻하지 않는 선물이 올 수도 있죠. 그건 누구한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선물이 나한테 올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약간 가지시고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